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들던 그날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대학 3학년 2학기 장학금은커녕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만 겨우 버티던 제게 등록금 고지서는 매번 폭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또다시 손 벌리기가 죄송스러워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죽어라 알바해서 제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수십 번 알바 천국 알바몬을 들락날락하며 스크롤을 내리던 중 눈에 들어온 건 성실한 청년 모집 대전 로스터리 카페라는 단출한 공고였어요. 화려한 문구 하나 없는 그 담백함이 오히려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뭐 면접이라도 보러 가자.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네. 안녕하세요. 카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예상과 달리 차분하면서도 은근히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쩐지 제 심장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다음날 낡은 티셔츠에 헐렁한 청바지를 입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고소한 원두향이 퍼졌고 거기에 은은하게 섞인 건 어쩐지 그녀에게서 풍기는 비누향 같았죠. 그녀가 바로 이 카페의 점장이자 사장의 딸 정은주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 면접 보러 오셨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첫인상은 묘했습니다. 39쯤 되어 보이는 또렷한 이목구비,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단정했고 눈빛 속에는 오래된 피로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 본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시작한 이 아르바이트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심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스토리가 탄탄하고 몰입감 높은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출근 날 유니폼으로 받은 검은색 폴로티와 앞치마를 어색하게 걸쳤습니다. 카페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죠. 민수씨, 오늘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봐요. 점장 은주는 간단히 설명을 건네더니 바로 주문받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컵 사이즈, 샷 추가, 우유의 종류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은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눌렀죠. 괜찮아요. 처음은 다 그래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는데 그 짧은 미소에 이상하게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베테랑 주방 아주머니와 다른 아르바이트생 윤지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은주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을 향해 담담히 지시를 내리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언제든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그녀의 모습. 저 사람은 어떻게 늘 그렇게 단단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녀가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 우유를 스팀할 때의 날카로운 소리. 바쁘게 오가는 손님들 정신없었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가끔씩 저를 민수씨 대신 민수야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뛰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주문 실수 안 했네. 제법이야. 그녀가 피식 웃으며 던진 짧은 칭찬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늦은 밤 마감을 끝내고 카페 불을 끄던 순간, 민수야, 오늘 고생했어. 잠깐 맥주 한잔 할래? 은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름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가슴이 이미 그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묘하게 가볍더군요. 단순히 점장과 직원일 뿐이었는데 늦은 밤 같은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사실이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을 피워 올렸습니다. 다음날 은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테이크아웃 주문 많을 거야. 긴장하지 말고. 그녀의 무심한 듯한 말투가 오히려 저를 더 의식하게 만들었죠. 주방에서 윤지가 제 눈치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씨, 점장님이랑 은근 잘 어울린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과민 반응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마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불이 하나둘 꺼지는 순간 은주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아쉬웠습니다. 혹시나 혼자만 이 감정을 키워가고 있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밤하늘처럼 깊게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손님이 거의 없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할래?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깊은 숨을 내쉬더니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결혼했다가 이혼했어. 그리고 아이도 못 가지는 몸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정심보다 먼저 들었던 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짐을 홀로 안고 있었을까 하는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누나 아니, 점장님. 저한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은주 누나면 돼요. 제 서툰 위로에 은주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녀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알바생과 점장의 관계를 넘어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은주와의 거리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점장으로서 담담하고 차분했지만 가끔 제게만 보여주는 부드러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카페 마감 후 작은 방에 앉아 우리는 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민수야, 너 참 이상하다. 나한텐 항상 의지가 되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일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나, 전 그냥 점장님이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이내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밀스러운 하지만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작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은주와 나 사이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듯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점장과 알바생일 뿐이었지만 마감 후 작은 방에 들어서면 우리는 누나와 동생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남자와 여자가 되었죠. 은주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화장기 없던 얼굴에 옅은 메이크업을 하고 늘 편한 옷만 입던 그녀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좀 달라 보이시네요. 정말 예쁘세요. 제가 용기 내어 건넨 말에 은주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여전히 점장과 알바생이었지만 마감 후 작은 방에선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연인이었죠. 은주는 점점 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민수야, 너 때문에 요즘 하루가 덜 힘들다. 그녀가 내뱉는 짧은 말 한마디가 제겐 세상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주변 직원들 눈에 띄면 어쩌지? 손님들이 수군거리면 어떻게 하지? 14살이라는 나이차, 그리고 은주의 과거가 계속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모든 불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처럼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점점 더 밝아졌고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짓누르는 현실적인 고민도 커져갔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주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잖아. 근데 나랑 이렇게 얽혀도 괜찮아? 순간 목이 콱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 전 그냥 지금이 좋아요. 누나랑 있는 지금이요. 제 대답에 은주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쩌면 눈물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은주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무심히 스친 손끝조차 이제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 중 한 명이 은근히 저희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너무 티 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더욱 강한 확신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절대 누나 힘들게 안 할게요.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세상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죠. 은주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사람들 눈을 피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겁이 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 거야. 상자 안에는 고급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비싼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저는 당황했지만 은주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난 내가 그냥 젊은 남자가 아니라 내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은주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뒷방에서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주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할까? 나도 내 손 잡고 당당하게 걷고 싶어.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이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나이차, 그리고 그녀의 과거. 누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제가 누나 손잡고 어디서든 걸을 수 있는 날 만들 거예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은주는 눈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제품에 안겨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은주를 지켜줄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는 것을. 시간은 흘렀고 우리의 만남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카페 뒷방에서만 머물던 우리는 조금씩 공간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죠. 은주는 어느 날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엔 카페 말고 나랑 드라이브 갈래? 그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만 있지 않고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은주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 주말 은주의 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강변 도로를 달리며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이런 게 사는 거구나.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 저는 옆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절 잠시 쳐다보다가 곧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은주가 내 전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드라이브 이후 은주와 저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카페 뒷방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세상 어딜 가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그날 밤 은주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있잖아, 나 요즘 무서워. 내가 언젠가 나를 떠나버릴까봐.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제 나는 누나 없이 살 수 없어요. 누나가 나를 지켜준 만큼 이제 내가 누나를 지켜줄 거예요. 제 진심에 은주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제품에 안겨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꿈 같아. 만약 이게 꿈이라면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몰라봤지만 적어도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우리는 온전히 서로의 것이었습니다. 은주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도 커졌습니다. 은주의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늘 집에 늦게 들어왔고 그 틈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주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수야, 만약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그 말에 은주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눈을 뜨고 결심한 듯 제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그 사람과 이혼할 거야. 더는 버티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싶어.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내가 있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불안보다는 설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이제는 비밀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듯이. 은주는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시작했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했습니다. 민수야, 나 무섭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끝이 뭐든 나는 항상 누나 옆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은주는 제 어깨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보이는 건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진심이었죠. 며칠 후 은주는 집을 나와 제게로 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망설임 없는 발걸음이었죠. 그녀는 제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둘만의 삶.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제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은주가 제 곁으로 완전히 온 이후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동거 생활은 불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은주는 부스한 머리로 제 앞에 앉아 웃곤 했습니다. 민수야, 이런 게 진짜 행복일까? 그녀가 내뱉는 소박한 한마디에 제 가슴은 늘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죠. 가까웠던 지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며 은주를 몰아세웠고 저 역시 곱지 않은 눈길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앞길 막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불안한 시선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제 앞길은 누나와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날 밤 은주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이제는 내가 누나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이혼 소식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내가 가정을 끝내면 뭐가 남니?
은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저는 이제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누나, 제가 있잖아요.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셔도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저는 항상 누나 편이에요. 제 말에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좁은 원룸 바닥에 앉아 배달치킨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이었는데 은주는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더니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이런 게 너무 좋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도 화려한 미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전부였으니까요. 은주와 함께하는 일상은 소소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손잡고 장을 보면서 서로 좋아하는 과일을 챙기고 저녁에는 작은 전기밥솥에서 밥을 해 먹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마주친 지인의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누나 이혼하더니 젊은 애랑 다닌다더니 진짜네? 그 말은 제 귓가를 스쳤고 은주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차마 뭐라 할 수 없었죠. 방 안에 들어와서야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렇게 계속 지내도 될까? 사람들 눈은 너무 차갑고 가족들도 날 외면하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면 돼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잖아요. 나는 누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듣고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만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은주는 제게 더 깊이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잊기라도 하듯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세상과 싸워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묶여갔습니다. 은주와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결국 세상과의 싸움에 지쳐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나눈 눈빛, 손끝의 떨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은 제 가슴 깊숙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그냥 서로의 추억으로 남자. 그게 제일 예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녀의 향기,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체온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은주와의 기억은 제 삶의 구석구석에서 불쑥 나타납니다. 밤하늘의 별이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따뜻하게. 그녀는 제 인생의 불꽃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도 강렬했기에 잊을 수 없는 불꽃. 그리고 저는 그 불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